안녕하세요. 노원여성의 회장 박미경입니다.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활동가의 글쓰기라는 이름으로 이제 세 개의 강의를 이렇게 해서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고요. 후기 쓰기입니다. 그래서 1강 때는 저희가 기사 쓰기로 이제 진행을 했고요. 오늘은 그때 이어서 후기 쓰기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크게 우리가 후기를 쓴다라고 했을 때는 행사랑 모임 후기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크게 두 가지로 잡아왔고, 실은 행사의 후기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1강 때 말씀드린 보도기사 형식을 취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1강을 이제 못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좀 길지 않으니까 이제 듣고 이걸 이어서 들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이거를 좀 더 이어서 제가 가져온 이유는 제 주변에 이제 활동가 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부터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기획안을 쓸 때도 마찬가지신데, 기획안을 써오라고 하면은 너무 막막하고 되게 막연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근데 어떠한 양식이나 형식이 어쨌든 주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하나 채워 넣듯이 쓰면 되니까 그나마 어렵지 않은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셔서 그러면 기사 쓰는 것을 제목을 이렇게 뽑으세요, 리드도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기사도 이렇게 써보세요. 하지만 실제로 그 글의 배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그런 약간의 그런 순서를 좀 말씀드리려고 잡아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글은 이렇게 써야 된다, 반드시 이런 순서로 써야 된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이제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제목이 들어갑니다. 네, 처음에 제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부제목을 같이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기사 내용 중에 핵심 내용을 제목으로 담는 거고,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고 이해하기 쉽게 담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저희가 요즘에 보면은 홈페이지에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 블로그에도 올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곳은 제목만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부제목을 쓰는 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제목을 많이 안 쓰게 되는데, 이제 약간 편집의 묘를 발휘하면 부제목 쓰는 난이 직접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부제목처럼 보일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목도 쓰지만 이런 부제목도 쓰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제가 리드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리드의 기능은 독자의 흥미를 유발해서 시선을 잡는 거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압축해서 뉴스 가치를 살려서 쓰고 간결하고 알기 쉽게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육하 원칙입니다. 우리 육하 원칙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건지.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네, 맞죠? 네, 이 6가지가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고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무엇을까지 못 썼는데 누가를 빠졌는지, 그 주체, 사람 도대체 어디서 하는 거지? 누가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전반적으로 육하 원칙으로 우선은 그 행사에 대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대입해 가면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행사 같은 경우는요, 대체로 진행 순서대로 쓰시면 돼요. 진행 순서대로 혹은 중요도별로 나눠서 쓸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맨 처음에는 저는 그냥 시간 순서대로 한번 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행사에 1부와 2부가 있어요. 그러면 1부와 2부를 이렇게 한번 차례대로 써보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내가 토론회를 취재를 해서 써야 돼요. 그러면은 토론회도 진행된 내용대로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중간 제목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써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간 제목을 쓰지 않으면 그 긴 내용이 그냥 쫙 이렇게 쓰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어쨌든 긴 글에 대해서 읽는 거가 쉽지가 않고 글의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는 것도 좀 어렵겠죠. 중간중간에 예를 들면 일부 하면 기사를 쓰는데 일부에 대한 중간 제목, 그 문단에 대한 제목을 써주시고 이렇게 단락단락별로 써주시되 중간 제목도 놓치지 않고 쓰시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써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왜냐하면 이 기사도 다 안 읽을 수 있거든요. 바쁘면. 진짜 그렇잖아요. 쓱 보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도 사람들이 제목, 부제목, 리드, 중간 제목만 보고서도 쓱 봤을 때도 이런 내용이 이런 행사가 이제 진행됐었구나 이렇게라도 알 수 있는 게 하려면 그러한 제목들을 잘 붙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중간 제목은 어떠한 제목이나 리드처럼 짧고 간결하고 이렇게 감각적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문단의 내용을 잘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딱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런 글쓰기 연습을 할 때요. 첫 번째로 필요한 게 요약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내용을 담지는 않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떠한 요약하는 글쓰기가 되게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가 어떤 행사를 취재할 때도 그렇고 어떤 토론회를 취재할 때도 그렇고 저기서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솔직히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 많은 얘기들을 발췌해가지고 쓰게 되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 요약하는 그런 습관, 그다음에 그런 연습을 많이 해두시는 게 좋고 또 글의 전체 그 한 문단에서 어떤 내용을 핵심 내용으로 내가 또 잡을 것인지 그래서 그러한 요약하기가 곳곳에 들어가니까 평소에 그런 연습을 많이 해두시는 게 글쓰기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멘트입니다. 그래서 이 멘트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행사를 참가를 했을 때 일부만 참가해서 그 멘트를 쓴다거나 이런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이 전체 행사에 참여하고 나서 어땠는지를 물어보고 그러한 소감을 담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단락단락마다 멘트를 넣는다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행사 전체에 대한 전체를 다루는 그런 기사일 경우에는 그 전체에 대한 멘트를 담기 때문에 좀 마지막 부분에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행사를 우선 보여준 다음에 이렇게 진행됐구나. 이렇게 진행된 거를 참가자는 이렇게 느꼈구나 라고 하는 그 멘트를 그래서 끝에 담아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참가자 멘트 넣는 건 너무나 좋아요. 물론 품이 들어가고 취재를 해야 되지만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참가자 멘트뿐만 아니라 담당자나 대표 멘트에도 이 행사에 대해서 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멘트를 좀 끌어낸다거나 그 다음에 앞으로 이 행사와 관련해서 또 어떤 계획이 있다면 그런 계획을 담아주는 멘트도 좀 멘트의 성격을 다양하게 해서 담아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멘트에 그런 게 나오지 않는다면 좀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게 중요한 계획들이 좀 상정되어 있다면 설명으로 적어 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을 좀 담아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날 행사에 대해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정보들 있잖아요. 이 단체 소개를 좀 더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 행사의 의미를 좀 더 부연 설명으로 적어준다든지 해서 만약에 이거를 넣었을 때 사람들이 이 행사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라고 하면 넣어주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좋은데 우리 1강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행사의 글쓰기는 역피라미드 형태를 취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지금도 제가 배열하는 순서도 중요도부터 우선 배열을 한 겁니다. 우선 제목, 리드, 육하 원칙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까지만 써도 얘 글이 아니네 이렇게 보지 않아요. 얘도 글이고 보도 기사 형태를 취합니다. 그런데 좀 더 다른 내용들을 이제 덧붙여 주면서 글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정보 제공도 반드시 넣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약간 사족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넣으면 좀 더 플러스 돼서 풍성하게 해주지만 이게 넣어야지 글이 완성이 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가
또 적지 않게 이제 하는 게 행사뿐만 아니라 모임 같은 것도 많이 하죠. 특히 요즘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는 모임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행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소모임이나 혹은 작은 이제 좀뭐 세네 명, 지금은 5인 이하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4명이서 모이시는 그런 모임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이제 비대면 모임으로 있을 수 있고요. 정식적인 공적인 모임은 그 이상도 가능하니까 다양한 모임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특히 지역 같은 데서는 이런 아주 다양한 모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임들은 좀 어떻게 우리가 후기를 쓰면 좋을까, 이것도 좀 같이 얘기를 해보면요. 제목이랑 부제목은 같습니다. 아까랑 같아요. 그렇게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하 원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목, 리드, 육하 원칙은 그렇게 쭉 써주시면 되는데, 모임 같은 경우는 시간 순서대로만 쓰는 거는 약간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모임 안에서, 그러니까 행사 같은 경우는 어떤 중요도를 기획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모임도 그렇지만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생각을 그냥 나누는 성격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모임에서의 그런 진행된 얘기들을 모두 다 그냥 다 담기보다는, 모임에서 우리가 하다 보면 그 모임이 끝나고 나서 뭔가 중요하게 얘기됐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중요도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혹은 주제별로 묶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즉 모임에서 나왔던 모든 것을 다 다룰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그건 거의 녹취록이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임에서 의미 있게 있는 것들을 중요도별로 나누어서, 그것도 중간 제목을 반드시 넣어주시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독서 모임도 모든 의견을 다 담는 거는 너무 지치는 일이에요. 후기 쓰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어떤 책을 토론했는데 이러한 주제가 굉장히 의미 있게 얘기가 됐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발췌해서 그 부분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은 이런 모임 같은 후기는 사람들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지도 궁금해하지만 거기서 어떠한 정보를 제공받고 싶어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좀 제공해주는 차원에서 고민을 했을 때, 예를 들면 독서 토론 모임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아까처럼 독서 토론된 내용이 궁금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책을 가지고 어떤 토론 주제로 어떤 문제로 토론을 했지? 이것도 사람들이 좀 상당히 궁금해하거든요. 저도 이제 독서 토론 모임 같은 걸 준비할 때 그런 것도 막 찾아보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유용하고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보는 하나의 이제 아이템 같은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서 토론 모임을 할 때 이제 미리, 물론 독서 토론 모임도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어떠한 논제를 가지고 토론하시는 경우에는 그런 논제 같은 거, 우리는 이러한 논제로 토론을 했다, 그렇게 좀 올려주셔도 되게 좋고요. 혹은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독서 토론을 진행한다, 이런 진행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이제 소위 클릭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아이템이고, 그다음에 공예 모임이나 그다음에 음식을 만드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만드는 건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올려주시면 되게 유용한 하나의 정보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사람들도 많이 이제 본다라는 거고요. 특히 저희가 그림책 모임 같은 경우도, 그림책 모임은 그 그림책을 보고 어떠한 내용들을 얘기했는지도 솔직히 필요하지만,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것은 그 그림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 그림책을 언제 보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더 궁금해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노원 여성에서 활동을 하는데, 예를 들면 성평등 그림책은 뭐가 있어요? 이거 굉장한 질문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82년생 김정희 만나고 싶은 이제 성평등 그림책 관련된 강좌를 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모임 후기나 이제 모임 보고나 이런 것들을 올릴 때 어떠한 개개인의 의견이나 감정 이런 것들을 했다라기보다는 약간 강의 때 이제 추천됐던 성평등 그림책을 다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많이 보시고, 또 그런 거 물어보실 때 저희도 그냥 그거 정리해놨던 거를 링크를 걸어서 보내드리면 너무나 유용하다고 너무나 좋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 같은 후기는 그냥 그러한 참가자들의 의견만을 쓰는 것으로만
것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것도 굉장히 소중한 모임의 후기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 모임의 성격에 따라서 무엇에 포커싱을 맞춰서 어쨌든 사람들이 뭘 보고 싶어 할지를 알고 그것에 따른 모임 후기를 작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이제 행사 취재 같은 경우는 그냥 참가자 멘트로 이제 따는 경우들이 해서 그걸로 실어주면 좋은데 모임은 약간 좀 웃기잖아요. 내가 멘트를 딴다라는 이런 개념이. 그래서 모임은 소위 소감을 얘기한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다양한 방식으로 그런 소감을 담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노원 여성에서 해보니까 이런 방식이 가장 좋았던 것 같은데 포스트잇으로 많이들 하시죠. 네, 포스트잇으로 나눠드리고 거기에 소감을 간단하게 한두 문장이면 아니면 키워드로 이렇게 적게끔 한 다음에 그것을 모아서 이 모임에 대한 소감을 좀 올리면은 훨씬 객관화되고 그 다음에 포스트잇을 한 장으로 이렇게 찍으니까 뭔가 시각화돼서 되게 풍부한 소감으로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뭔가 도구를 활용하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모임 후기를 쓰니까 내 감정, 내 소감을 쓰는 경우가 은근히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그냥 개인이 참여한 그런 후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감정, 내 소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감을 다 골고루 담아야 되고 그런 것이 약간 일정 정도 좀 객관화돼서 보여줄 수 있는 도구가 그런 포스트잇을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것으로 또 하신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담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마찬가지예요. 어떤 추가적인 정보가 좀 제공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게 있으면 뭐 우리가 보통 블로그에도 많이 올리고 하니까 뭐 링크를 걸어줄 수도 있고 이전 모임에 대해서도 뭐 알려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정보 제공을 마지막에 넣어주시면 훨씬 풍부한 후기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은 보통 글을 쓴다고 했을 때, 후기를 쓴다고 했을 때, 좀 글 시작 자체가 너무나 막연하신 분들, 좀 어떠한 순서대로 좀 어떻게 쓰면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드렸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읽을 사람이 어떤 것에 목말라 하는지, 어떤 것을 찾을 것 같은지 그런 것들을 잘 기획해서 담는 것이 좋고, 또 개인의 후기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임 구성원들의 소감이나 참여한 의견들을 어떻게 객관화해서 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2강 후기 쓰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3강은 홍보물 카피 쓰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3강 때 뵙겠습니다.